안녕하세요, 라이프닥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라이프닥터가 선정한 오늘의 주식은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저 라이프닥터가 많은 주식들 중 2024년 첫 주식으로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를 알려드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기업의 주가 차트와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방산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과 이 두 기업이 한국군에만 무기를 공급하는 내수 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방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산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근 각 나라의 정치적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근 20년 만에 전면전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후 2년이 지나서 장기화되면서 안보 위협을 느낀 국가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 각국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속속 발표되면서 지구촌이 브레이크 없는 재무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심의 두 나라만의 냉전시대의 군비 경쟁 양상과 달리 최근에는 수십 년간 중립국 태도를 유지해온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군비 경쟁에 가세하면서 지구촌은 지금 전방위적인 중무장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 붐이 전 세계의 방산기업, 특히 한국의 방산기업에 주목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의 각 나라별 상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군사대국 세계 1위, 게다가 국방 예산으로만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세계 1위 군사대국 미국은 2024년 국방 예산을 8,860억 달러, 하나로 약 1,160조 6,6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4년 7,730억 달러, 하나 약 950조에 비해 14.6%나 불어난 규모입니다. 미국은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유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올해는 실제로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양당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부분에 대립을 하면서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나 거의 유일하게 국방 예산만큼은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최종 승인된 8,860억 달러 규모의 2024년 미국 국방 예산은 미군 봉급의 5.2% 인상과 중국, 러시아에 맞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훈련 강화 방안, 미국과 영국,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맞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더 자주, 더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군 병력에 대한 훈련과 어드바이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내년에 역대 최대의 방위 예산 70조 1000억 원을 편성한 일본입니다. 일본은 새 방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 7천억엔, 하나로 약 70조 1000억 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2023년보다 26%나 늘어난 증가율이 놀라운 규모입니다. 2023년에 6조 8천억 원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했는데요.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안보 위기가 급증함에 따라 집중 군비 증강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7년 해계년도까지 연간 국방 예산을 기존 국내 총생산의 1%에서 2%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43조엔을 투입하는 방위력 강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방어용 무력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적군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군사 지침을 1년 전 마련한 이후 방위 정세를 둘러싼 여론의 차가운 시선에도 군사 대국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 대국화의 모습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 해계년도에 육상 자위대의 지대함 유도 미사일인 타입 12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입하는데 961억엔,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64억엔을 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수십 년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서 방위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핀란드와 스웨덴입니다. 러시아와 13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는 1948년 이후 군사적 중립을 고수해왔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면서 인접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스웨덴 또한 1949년 나토 출범 당시부터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선언했고 2차 대전 이후 다자 외교와 핵군 측에 초점을 맞추고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 무대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군비 경쟁에서는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기류가 확 바뀌고 있는 느낌이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세계의 하얗고라 불리는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긴장 수위가 높아진 세계의 하얗고 중동에서도 정부군과 일부 반군이 군비 확충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 공습에서 신형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는 등 신형 무기 도입에 적극적이고요. 이 때문에 향후 국방비 증액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위산업 강국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방위산업체들이 전 세계적인 평화적 분위기에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거나 생산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반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는 북한과 60년 이상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으면서 꾸준히 무기 개발을 이루고 생산시설을 정비해왔기에 최근에 갑작스런 무기 주문에도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방위산업체로 인정받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올해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만 해도 72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방산 수출액이 2022년 173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4,6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데 이어 2023년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방산 수출은 2022년 대비 일부 감소하긴 했지만 방산 수출국과 무기 체계가 다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수출 대상국이 다양해졌죠. 2022년에는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주문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총 12개 나라로 수출국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에는 폴란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72%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폴란드 비중이 32%로 줄었고 또한 수출 무기 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와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이 방산 수출 다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레드백 129대를 호주군에 순차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약 규모는 3조 1649억 원에 이릅니다. 하나그룹의 방위산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사업의 진심인데요. 2022년 11월 자주포 장갑차 등 지상무기를 만드는 하나디펜스를, 2023년 4월에는 유도무기 탄약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하나의 방산 부분을 인수해서 풀 라인업을 갖춘 종합 방산기업으로 재출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산 부분 수주 실적은 지난 2020년 3조 1천억 원에서 2022년 19조 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성장했는데요. 2023년 3분기까지 20조 1천억 원 수주 실적을 올리며 이미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수주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 이집트와 폴란드에서 K9 자주포 주문을 받은 것만 각각 2조 원과 3조 2천억 원입니다. 폴란드와도 K9 자주포 152문 등 3조 4,475억 원 규모를 수출하는 내용의 2차 실행 계획도 체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이 연 20%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고 당기순이익 또한 3천억 원에서 3배에 달하는 9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사양산업인 방위산업 기업이 마치 성장산업에서나 볼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3만원 초반이었던 주가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7월에는 15만 1,000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달성하여 2021년 1월 대비 500%나 상승하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약간의 주가 조정을 받은 후 최근 다시 주가가 상승하여 13만원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의 수주 잔고 증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증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차트 위치는 향후 또 다른 상승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는 LIG 넥스원입니다.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방위산업체로 현대로템을 고려했었는데요. 이런 저희 처음 생각과는 달리 LIG 넥스원을 선택한 이유는 LIG 넥스원이 최근 인수한 방산 로봇 전문 회사 고스트 로보틱스 때문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지난 2015년 설립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업체로 사족 보행 로봇을 기반으로 미군과 호주군, 영국군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군사용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IG 넥스원으로서는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인수가 자신들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정밀타격, PGM, 감시정찰, ISR, 항공전자 전자전, AEW, 지휘통제, 통신, C4I에 이어 로봇 분야로까지 방산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게 됩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현재까지 약 300여 대가량 로봇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은 수백억 수준이지만 향후 다양한 방산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LIG 넥스원이 기존에 잘하고 있던 분야에서 수주 잔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에 성장 기대감은 충분합니다. 2018년 5조 6,507억이었던 수주 잔고는 2021년 8조 3,073억 원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2조 2,651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23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2조 641억 원의 수주 잔고가 있으며 여기에 10월 해군 음향 정보관리체계 투사업, KPS 검증용 지상 시스템 장비 제작 및 체계 종합 용역 사업, 11월 130mm 유도 로켓 3차 양산에 더해 이달 6일 5,557억 원 규모 청궁2 유도탄 2차 생산 계약까지 더하면 13조 원에 가까운 수주 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LIG 넥스원에 더 기대되는 부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내수해서 수출 기업으로 확장하여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급증을 보인 데 비해 LIG 넥스원은 아직까지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이 국내 사업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약점이 2024년에는 국내에서 검증된 성능과 앞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는 해외 수출 실적이 늘어나면서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비약적으로 느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LIG 넥스원이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유도미사일 청궁2의 경우는 미군에서도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하니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세계 최대의 무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을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LIG 넥스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단 한 번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주가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꾸준히 상승하였는데요. 2021년 역시나 3만 원 초반이었던 주가는 2022년 9월 11만 4천 원이라는 최고가를 찍은 후 꾸준히 하락하여 2023년에는 7만 원과 9만 원의 박스권에 머무는 기간 조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랬던 LIG 넥스원이 최근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여 2023년 12월 18일 14만 6,7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여 현재도 13만 원대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위산업체의 매력에 대해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로봇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기업의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의 프리미엄은 아니더라도 LIG 넥스원이 지금까지 보여주었고 2024년에 보여줄 퍼포먼스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주가도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시장의 기대대로 로봇 기업의 프리미엄까지 받게 된다면 향후 더 큰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방위산업체를 넘어 전 세계적인 방산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 이후부터는 방위산업체들이 조선, 반도체, 2차전지에 이어 대한민국이 끌어가는 세계적인 선도산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닥터였습니다.